안녕하십니까? 예,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기기기 과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기기는 제1장 직육이 291페이지에서 314페이지까지 40번, 문제는 40번까지 40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동기기는 315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 문제는 70번까지 30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변압기는 335페이지에서 362페이지까지 문제는 120번까지 50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유도기는 363페이지에서 390페이지까지 문제는 175페이지까지 54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교류 정류자기는 391페이지에서 397페이지까지 문제는 183페이지까지 7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정류기는 399페이지에서 409페이지까지 문제는 200번까지 16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성, 즉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0일 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케줄을 어떻게 짜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5일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날짜별로 구분해서 스케줄을 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계획은 수립을 했지만은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은 그 날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 날 공부를 하지 못한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건너뛰고 계획된 일정을 공부를 하셔야 30일에 진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부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별도의 시간이 확보가 될 때 그 빠진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은 30일에 맞추어서 전체 6과목을 공부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전기기기 1장 직류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류발전기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발전기의 원리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그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어떤 내용이냐?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500제를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또 혼자 독학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는 시험을 쳐본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원리와 그리고 특성,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첫 번째, 자기장 내에, 두 번째, 도선을 설치하고, 세 번째, 이 도선을 이동시키니까, 도선을 이동시키면 회전하겠죠. 이동시키니까 유도기전력이, 자, 유도기전력 E죠. 유도기전력 E가 발전이 된다 하는 것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요, 발전기의 기본 법칙이죠. 그럼 유도기전력 E는 VVL 사인 세타 볼트다. 그래서 B는 자기장이고 V는 속도죠. 도선이 이동하는 속도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오른손을 엄지와 검지, 중지를 각각 90도가 되게 펼쳤을 때 이 유도기전력과 자기장 그리고 속도의 방향은 어떤 손가락 방향이냐 하는 게, 그래서 유도기전력은 3번
중지 방향이죠. 그리고 자기장은 2번 검지 손가락 방향이다. 그리고 속도는 1번 엄지 손가락 방향이다 하는 것을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직류기기의 주요 구성 요소, 3가지 구성 요소죠. 먼저 교재에는 전기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없죠. 3대 구성 요소가 어떤 부분이냐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기자 아마추어죠. 아마추어는 유도 기전력 1을 발전을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전기자에 관련해서는 이제 아래 첨자로 A자를 붙이죠. 그래서 IA 그러면 전기자, 전류자라는 것도 알고 있으실 거고 RA 하면 전기자 저항이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는 철심에 권선을 감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다음 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자는 자속 파일을 발생을 시키고 역시 철심에 권선을 감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계자는 아래 첨자로 F, 필드를 나타내는 F를 표기하고 있죠. 그래서 계자 전류 그리고 계자 저항과 같이 표기를 한다 하는 것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3번째 정류자입니다. 정류자는 회전 도체에서 발전하는 기전력이 교류죠. 그래서 교류 AC를 직류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며 그래서 그 외에 브러쉬와 개철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러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발전된 유도 기전력을 외부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개철은 이러한 구성 요소를 지지하고 또 자속이 지나다니는 이런 자루를 제공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 철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 철심은 규소 강판을 성청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소를 철에 함유시키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손실 파트에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청, 즉 철판을 잘라서 절연니스를 칠하고 붙이는 구조. 그래서 철판을 자르는 이유는 와전류 손실을 감소하기 위하여 성청 구조로 제작을 한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으며 그러면 어떻게 잘라주느냐, 즉 두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0.35에서 0.5mm 정도 얇게 짧을수록 사실은 와전류 손실이 줄어든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전류 손실을 합하면 철손이 된다. 따라서 규소 강판을 성청하여 전기자 철심을 만드는 이유는 철손을 감소하기 위하여 그렇게 제작을 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전기자 권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는 철심의 권선을 감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전기자 권선법은 첫 번째 이제 고상권이죠. 고상권, 폐로권, 이천권으로 감아준다. 그래서 마치 북권을 감듯이 계좌에서 봤을 때 그 도체, 그 전기자 권선이 항상 같은 거리를 유지해서 일정한 전압을 발전할 수 있게끔 고상권으로 감아주고
그리고 브러쉬에서 봤을 때 전기자 권선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회로건으로 감아주고 각 슬롯에 권선, 전기자 권선 뭉치가 2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구성을 하기가 용이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전기자 권선법은 고상권, 회로권, 이천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예, 교재에서는 중권과 박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능별로 알아본다면은 기능별로 중권과 박권이죠. 중권과 박권으로 감아주는데 중권은 병렬권입니다. 브러쉬와 브러쉬에서 봤을 때 전기자 권선을 연결하는 회로가 극수만큼 되더라. 그래서 A는 P와 같다. A가 병렬 회로 수죠. 박권은 직렬권으로서 극수에 상관없이 병렬 회로수가 항상 2가 된다. 중권은 브러쉬와 브러쉬 사이에 병렬 회로수가 극수만큼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I다 그러면은 4I로 전류가 커지죠. 그래서 대전류, 전류가 커지는 만큼 전압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전압인 경우에 적합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 박권은 브러쉬와 브러쉬 사이에 병렬 회로수가 2개니까 I라고 한다면은 전류가 중권에 비해서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 대신에 전압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권은 고전압, 소전류에 적합하다라고 해서 중권과 박권에 대한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그 특징을 요약하면은 표와 같죠. 그래서 특히 중권은 큐납환이 필요하다. 병렬 회로수가 여러 개 있으니까 각 병렬 회로에 전압의 불균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큐납환을 사용을 한다는 것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기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기전력 E는 P파이 60분의 N 곱하기 A분의 Z. 자, 이것은 문제에서 제시하는 순서대로 다시 한번 배열을 해 본다면은 E는 PZ파이의 60A분의 N 볼트다. 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육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 직육이가 한번 제작이 되면은 바꿀 수 없는 상수. 그래서 60A분의 PZ. 자, 병렬 회로수나 극수, 총 도체수와 같은 것들은 제작이 되면 변경이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나머지 P 파이 N. 자, 그래서 여기서 K 파이 N 한번 정해지면은 고정적인 숫자를 전기공학에서는 K 상수로 보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 E는 60A분의 PZ를 상수 K로 둔다면은 K 파이 N으로 표기를 할 수 있다. 단위는 전압이니까 볼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많이 활용이 되는 식이기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해서 자속과의 관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KM분의 E가 돼서 E와는 비례 관계가 있더라. 그리고 특히 여기서 회전수와의 관계가 시험 문제,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죠. 반비례 관계가 되더라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도 유도 기전력의 관계, 특히 나번에서는 비례식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죠.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납은 보시면 E는 K파이 N인데 여기서 자속이 일정을 하다면은 유도 기전력은 회전수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의 기본 문제로 주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도 기전력이 바뀌었을 때 회전수는 어떻게 되느냐, 또는 회전수가 바뀌었을 때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비례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유도 기전력이 바뀌었을 때는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이 기존의 유도 기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2 다시 바뀐 유도 기전력의 관계는 비례하니까 분자나 분모의 같은 문자를 쓰면 되겠죠. 회전수 n분의 n-와 같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변경된 유도 기전력은 n분의 n- 곱하기 2.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도 구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n분의 n-의 관계는 2분의 2-의 관계와 같다라고 아실 수 있겠죠. 그럼 변경된 회전수는 어떻게 되느냐. 변경된 회전수는 2분의 2 곱하기 n. 자,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비례식으로 변경 관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발전기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발전기의 종류는 먼저 여자 방식별 종류죠. 여자 방식 자속 파일을 말하죠. 얘는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자속 파일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철심에 권선을 감고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자속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전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따라서 첫 번째, 타여자 발전기니까 발전기라고 하겠습니다. 발전기와 자여자 발전기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여자 발전기, 타여자 발전기로 구분해서 타여자 발전기는 독립전원을 사용한다. 자여자 발전기는 자체전원 유도 기전력 2죠. 2를 사용하기 때문에 계자와 전기자가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타여자 발전기는 계자와 전기자가 분리되어 있다,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계자와 전기자를 연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냐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첫째, 직렬 연결하는 방법. 두 번째, 병렬 연결하는 방법이 있겠고, 세 번째는 직병렬이 있겠죠. 직병렬 연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이 직관 발전기가 되겠고,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이 분권 발전기가 되겠죠. 그리고 직병렬, 자속을 만들어내는 계자가 직렬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 병렬로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복권 발전기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각 방식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여자 발전기입니다. 타여자 발전기는 보시는 것과 같이 계자 회로가 전기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 예, 여기서 전원이 연결이 되겠죠. 전원이 VF 연결하면은 IF 전류가 흘러서 자속 파이가 만들어지니까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기장 내에 전기자를 설치를 했습니다. 전기자를 설치를 하는 타여자 방식이더라.
그래서 타회자 방식은 첫 번째 전기 회로가 계좌 회로와 독립적이다. 그래서 잘 주의하셔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잔류자계가 없더라도 발전을 할 수가 있다. 특징이죠. 자속이 일정하다. 자, 어떤 경우에도 부하가 변경이 되더라도 자속은 일정하다. 그래서 첫 번째 전압과의 관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과의 관계 E는 단자 전압 V 플러스 IA, RA 요 식을 두 번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발전기 기본식입니다. 발전기 기본식으로서 모든 발전기에 적용이 되고, 만약에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꾼다면 전동기의 기본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은 몰라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이미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E는 유도 기전력, V는 단자 전압, IA는 전기자 전류, 그리고 전기자 저항.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단자 전압 E는 V 플러스 IA, RA이고, 그리고 전기자 회로에서 이렇게 전기자 축을, 즉 전기자 도체를 자기장 내에서 회전시켜 주면은 전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전류가 부하 쪽으로 흐르더라. 자, 전기자 안에서는 그리지 않았지만은 전기자 저항이 있겠죠. 그래서 전기자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니까 IA가 단자 쪽에서 부하 쪽으로 흐르니까 부하 전류다. 그래서 IA가 어때요? 단자를 통해서 부하로 흐르니까, 그래서 IA는 I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직렬회로는 전류가 같고 병렬회로는 전압이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자, 네 번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네 번째 바로 그림이 있으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전압 무여자 상태에서는, 다시 말해서 무여자 상태는 전압이 제공이 된다 하더라도, 전격 전압이 걸려 있더라도 무여자에서는 발전하지 않는다.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발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유도기전력 E는 K-파이 N이다 라는 것을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무여자 자속 파이가 제로다. 그럼 제로가 되면은 유도기전력도 제로다. 즉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직권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권 발전기네요. 예, 분권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권 발전기는 보시는 것과 같이 계좌와 전기자가 두 줄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자, 교재에서는 RT RF가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RF 계좌 쪽에 어때요? 계좌 전류를 조정을 한다. 여기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F라고 하는 것이 RF가 되겠죠. RF 계좌, 즉 계좌 권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기자 회로와 병렬이 되어 있어서 저는 유도 기전력 E를 공급을 받아서, 자, 회전을 시켜준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전기자 회로에 흐르는 전류 IA, 그리고 이 A라는 점에서 양쪽 회로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계좌 회로에 흐르는 전류 IF와 부하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다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기자 회로와 계좌 회로가 병렬로 접속된 구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병렬로 연결된 구조의 특징은 정전압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정전압 발전기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압식은 계좌 회로에는 V는 IF, RF, 이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병렬로 걸려 있죠.
부하와 전기자 회로와 계자 회로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자 전압 V가 전기자에 걸리는 전압이요, 계자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V는 계자 회로에 IF 전류가 계자 저항에 흘러서 전압이 만들어지는, 사실 VF와 V는 같다라고 이렇게 하셔야 되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도 기전력은 발전기 기본식이었죠. E는 V 플러스 IA RA. 자, 전기자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데 있어서 저항은 RA라는 전기자 저항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IA RA가 바로 전압식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전류식에서 IA는 A점에서 계자 회로의 IF와 부하 전류 I로 나뉘어지니까 IF 플러스 I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분권 발전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격 전압이 걸리더라도 무여자 상태에서는 발전하지 않는다 해서 무여자에서 발전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죠. 무여자는 자속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고, 자속이 제로가 되면은 유도 기전력도 제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직권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권 발전기는 전기자 회로와 계자 회로가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다. 물리적으로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 계자 회로에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이 전기자 권선이 이동함으로써 유도 기전력을 만든다라는 것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그 회로를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RS 직권 발전기에서는 계자 회로와 전기자 회로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계자 저항이지만은 F라는 이 첨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리즈의 S 첨자를 사용을 해서 이것은 직렬 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할 경우에 유도 기전력 E가 유도가 되고, 그러지 않았지만은 전기자에는 전기자 권선이 있어서 전류가 흐르면은 전기자 권선을 흐르는 전류는 IA고, RS 계자, 직렬 계자에 흐르는 전류는 IS가 되겠죠. IS가 부하측으로 흐르더라. 그래서 첫 번째 전류식은 IA는 IS와 같고 I와 같다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전압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식 E는 이 전기자 회로에 V 플러스 IA RA인데 저항이 RA라는 저항에 직렬계자 저항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항이 직렬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합성저항은 더한다 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관로를 해서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도 기전력 식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무부하 상태에서 무부하 상태에서도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무부하 상태가 되면 발전이 되지 않느냐? 자, 전류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죠. 무부하 상태는 부하 전류가 제로가 되고 부하 전류와 계자 전류가 같으니까 부하 전류가 제로가 되면 계자 전류가 제로가 돼서 자속 파이가 제로가 되죠.
그래서 자속 파이가 제로가 된다면은 유도 기전력이 유도 기전력식 K 파이 N에서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무부하 상태에서 발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복근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근 발전기는 보시는 것과 같이 계좌가 두 개더라라고 병렬 계좌와 직렬 계좌 두 개인데 역시 전기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속을 만든다는 것을 형상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림을 조금 변형을 시켰다. 그런데 원래의 회로는 이렇게 되겠죠. 물론 복근도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분권 복근 발전기와 외분권 복근 발전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분권 복근 발전기와 외분권 복근 발전기는 병렬 계좌가 직렬 계좌와 전계좌 사이에 어떤 쪽에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과 같이 직렬 계좌의 A점과 B점에서 병렬 계좌가 직렬 계좌의 A점에 연결, 즉 전계좌에서 봤을 때 가까운 점에 연결이 되는 것을 내분권 복권 발전기라고 하고, 교재에서 제시가 된 회로도는 내분권 복권 발전기였죠. 예. 그리고 자, 병렬 계좌가 보시는 것과 같이 B점에 연결이 되는 것을 외분권 복권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전류 IA는 I 플러스 IF다. 여기서 전기자 회로에 그리지 않았지만은 전기자 권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IA는 자, 여기 A점에서 계좌 회로의 IF와 전기자 직렬 계좌의 I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전류식은 IA는 IS 플러스 IF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IS는 바로 단자로 흘러서 부하로 흐르는 부하 전류, 그래서 IS는 I와 같다는 식이 첫 번째 전류식이었죠. 예, 전류식 해서 교재는 바로 I라고 썼죠. 그래서 IS와 I와 같으니까 여기서 I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을 보시면은 유도기전력 E는 유도기전력 E는 자, 어떻게 써라고요? 발전기의 기본식 V 플러스 IA RA로 쓰시고 이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RA뿐만 아니라 RS도 있더라. 그래서 갈롯하고 RS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유도기전력식도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복근 발전기를 직권 발전기로 사용하려면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외분권 복권 발전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권 발전기를 뭐로 사용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첫 번째 직권 발전기로 사용을 하고 싶다. 직권 발전기로 사용을 하면 병렬 계좌가 없죠.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RF를 분권 계좌를 개방한다. 그래서 RF를 개방하면은 여기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바로 직권이 됐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권 발전기를 그래서 분권 발전기로 사용을 하려고 한다. 분권 발전기는 직렬 계좌가 없는 발전기가 되겠죠.
그래서 RS를 전선으로 단락시킨다 해서 RS를 단락시키면은 이 직렬계자를 단락시키면은 분권 발전기가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응용으로 기본 문제로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은 교재에서 보시면은 전기자 전류에 의해 자속이 계자극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첫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전기자 전류자.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 즉 계자에서 만들어지는 주자속에 영향을 줘서 감자 현상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만 나타냈죠. 자, 원인을 그림을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N극과 S극 사이에 전기자 권선이 회전을 함으로써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고 N극과 S극 사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에너지가 전달이 되죠. 서로 당기거나 미는 힘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가상의 실선을 끈 것이 어때요? 이게 자기력선이죠. 자기력선의 묶음이 바로 자속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기력선의 묶음이 바로 자속이고 파이로 나타내고 있죠. 단위는 웨버 잘 알고 계시겠죠. 이 자속을 전기자 권선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해서 전류가 흐른다면은 역시 이와 같은 전기자 권선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 자속의 영향에서 이 하얀색 자속이 방향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지죠. 방향이 바뀌어져서 자속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감자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상이 바로 감자죠. 감자 자속 파이가 감소하는 감자 파이가 감소하더라. 파이가 감소하면은 유도 기전력 E는 K 파이 N에서 파이가 작아지니까 유도 기전력이 감소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두 번째 보시면은 전기적 중성축입니다. 전기적 중성축 가운데 중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가운데 중자 자속의 계자에 의한 자속은 이렇게 전기자 반작용이 작용을 하지 않을 때는 직선이 되겠죠. 이 직선이 돼서 직육이니까 반은 플러스 전압 또 반은 마이너스 전압 유기가 되겠죠. 그래서 중심에 있을 때는 이 전기자 권선이 중심에 있을 때는 발전하지 않는 축을 전기적 중성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기적 중성축이 주자속이 만드는 이 자속선과는 90도를 이루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과 같이 틀어졌죠. 틀어져서 이 전기적 중성축이 90도가 되기 위해서는 알파만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더라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런 전기적 중성축 이동에 의해서 이 구간은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존재함으로써 어때요? 여기서 불꽃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정류자 평간 전압의 불균으로 인해서 혹은 여기서 이동되는 각도 내에서 그때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공존에 의해서 불꽃이 발생하더라.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섬나기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원인과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자, 뒤에 보시면은 또 뒤에 조치가 나오네요. 자, 그럼 방지 대책 이 나오네요. 그럼 네 번째 방지 대책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 대책은 첫째, 보상 권선을 감아주고 보극을 설치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를 이동한다. 자, 이것은 전기자 반작용의 대책도 되지만은 어떻게 더 분류가 되냐 하면은 정류를 이 정류의 불순을 양호한 정류로 바꾸는 방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며, 이 보상 권선은 계자 극면에 설치를 해서 전기자 전류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게 흘려줘서 전기자 권선에서 생긴 자기장과 보상 권선에 생긴 자기장을 상쇄시켜서 이것이 완전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방법이 된다. 자, 보극을 설치한다는 것은 별도의 이 보극을 설치해서 전압을 발전함으로써 그래서 불꽃 정류인 리액트 이 전압과 발전 전압을 상쇄시켜서 불꽃을 약화시키는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원인, 현상, 대책이 되겠죠. 불꽃 방지, 원인, 현상, 여기 현상이고 불꽃이 발생이 된다. 여기까지 현상이네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방지 대책.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감자 기자력에 자, 그럼 기자력이 감소가 된다. 자속 파이가 감소가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소가 되느냐 하는 것을 감자 기자력과 교차 기자력 두 가지 다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감자 기자력을 ATD라고 하는데 ATD는 EPA 또는 EAP, P가 극수요, A는 병렬회로 수죠. 그리고 Z는 도체수, IA는 전기자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우시기 편한 대로 그래서 EPA 분의 GIA 곱하기 180도 분의 각도가 되겠죠. 2알파. 알파는 어때요? 전기적 중성축의 이동각이죠. 그래서 암페어 턴 기자력이니까 암페어 단위가 암페어 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차 기자력. 자, ATC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EPA분의 GIA 곱하기 180도분의 베타라고 표시를 했는데 베타는 180도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을 단위는 물론 기자력이니까 암페어 턴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의 방지 대책 알아봤죠? 그다음 정류. 직류 발전기에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직류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N극과 S극을 마주보게 설치를 하고 도선을 중간에
설치를 합니다. N극과 S극을 마주보게 설치를 하면은 극 사이에 자기장이죠. 자기장 내에 도선을 설치를 해서 도선을 회전을 시키면은 직류계는 반은 플러스 전압이 반은 마이너스 전압이 발전이 되더라. 플러스 전압에는 플러스 전류가 흐를 것이고 마이너스 전압에는 마이너스 전류가 흘러서 회전을 하면은 이 중성축, 즉 중간 위치, 권선이 중간 위치를, 자, 회전을 오른쪽에, 왼쪽이 되겠죠. 보시는 거예요. 왼쪽을 회전할 때는 플러스 전압이 발전이 된다면 회전을 해서 중간에 왔을 때는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중간 제로를 통해서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발전 전압이 전류가 플러스 IC에서 전개적 중성축, 제로가 전개적 중성축을 통해서 마이너스 IC로 바뀌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플러스 IC에서 마이너스 IC로 바뀌는 것도 정류다. 정류는 모양이 바뀌는 것이죠. 모양이 변화하는 것을 정류라고 한다. 그래서 플러스 IC에서 마이너스 IC로 바뀌는 데 있어서 회전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로 직선적으로 변하지 않고 회전체이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집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A4지를 가지고 내가 밑으로 끄면서 밑으로 이렇게 끄면서 이걸 이동해 보세요. 이동을 하시면은 이동을 하면서 내가 밑으로 끄면 사선이 생겨버리죠. 이와 같이 이 사선이 생기는 요 시간이 주기 t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IC가 마이너스 IC로 가장 그때요 짧은 이 경로를 통해서 변화되는 정류의 1번이 직선 정류가 되겠습니다. 직선 정류. 그러나 이 도선에는 저항이라든가 리액턴스와 같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 변화는 이와 같은 곡선을 그리면서 플러스 IC에서 마이너스 IC로 바뀌더라. 그래서 2번을 정연파 정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정류의 초기에는 전류의 변화가 작다가 말기에서는 급격한 전류의 변화를 보이는 정류가 그래서 부족정류라고 합니다. 부족정류. 반대로 초기에 급격한 전류의 변화를 보여서 말기에 변화가 작은 정류를 과정류라고 하며 직선정류와 정연파 정류는 정상정류로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족정류는 전류의 변화가 많은 곳, 유도 기전력, 리액턴스, 유도 기전력 E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L 곱하기 DT분의 DI죠. 해서 전류의 변화가 크면은 불꽃 전압도 커져서 불꽃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정류의 말기에 불꽃이 발생을 하더라. 과정류는 전류의 변화의 급격한 것이 초기죠. 그래서 초기에 불꽃이 발생을 하더라. 이것도 시험 문제의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류 곡선에서 부족 정류와 과정류까지 알아봤죠. 그래서 부족 정류는 말기에 정류의 말기에 불꽃이 튀고 과정류는 정류의 초기에 불꽃이 발생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정류 주기는 정류 주기 TC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자, 좀 치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C는 교재에 VC 분의 B 마이너스 델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VC가 정류자 주변 속도입니다. 정류자 주변 속도더라. B가 브러쉬 두께입니다. 브러쉬 두께. 여기서 절연체 두께죠. 절연체 제 두께더라. 그래서 절연체로 뭐 운모
마이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류 주기에 대한 식 여기서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불꽃이 없는 정류는 정류의 개선 방안에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전압정류. 전압정류는 보극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불꽃 정류가 보극에서 발전된 전압으로 상쇄가 되어서 전압이 작아져서 불꽃이 작아지니까 전압을 조정해서 불꽃을 많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적게 발생하는 쪽으로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전압 정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저항 정류입니다. 저항 정류는 브러시에서 즉 브러시를 접촉장이 큰 탄소 브러시를 사용을 함으로써 전류를 제어하고 전류를 작게 하니까 전압이 작아지죠. 그래서 불꽃을 제어하는 방법을 저항 정류라고 한다 해서 직류 발전기에서 정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압 정류와 저항 정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라본의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호한 정류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발전되는 이 전압 E가 LDT분의 여기서 불꽃 전압 또는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볼 때 DI가 되겠죠. 그래서 불꽃 전압이 작아져야 되고 그리고 인덕턴스를 작게 하고 전류를 작게 하면은 불꽃이 작아지더라. 정류가 개선되더라. 불꽃이 작아지는 게 정류가 개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기에 있어서는 주기를 크게 함으로써 작아지죠. 그래서 첫 번째 개선 방법에서 첫 번째에서 EL 그리고 리액턴스 L 그리고 전류의 변화를 작게 한다. 두 번째는 DT 정류 주기를 크게 한다. 자, 정류 주기를 크게 한다는 것은 속도를 감소시킨다는 것과 같죠. 속도를 감소시키면은 정류 주기가 커지죠. 자, 그래서 이제 교재의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EL을 작게 한다. 그리고 브러시의 접촉장을 크게 한다. 이것이 바로 저항 정류다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정류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L을 작게 한다. 정류 주기를 크게 한다. 결국 속도를 감소시키면은 정류 주기가 커져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불꽃 전압을 작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직류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 변동률은 뭐 기본적인 이런 내용인데 직류기뿐만 아니라 변압기 또는 동기기, 유도기에서도 적용이 되는 이런 내용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VN분의 VN이 전격 전압이죠. 전격 전압분의 V0 마이너스 VN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크게 써드리는 것도 제가 쓸 때 한 번 더 보시라. 같이 머릿속으로 따라서 써보시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써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전압 변동률은 Vn분의 V0 마이너스 Vn이고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테이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넘어가면은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없죠. 자, 그래서 Vn분의 V0가 무부하 전압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테이지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V0보다가 Vn이 작다는 것도 아실 수 있겠죠. Vn이 작다라는 것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뭐 밑에 기술된 V0가 1 플러스 입실론 곱하기 Vn이다.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계산을 할 때 가끔 활용되기도 합니다만은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교재에 있으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n을 이항을 하면 입실론 Vn이 되겠죠. V0 마이너스 Vn. V0는 입실론 Vn 플러스 Vn이 돼서 어떻게 해요? Vn으로 묶어내면은 입실론 플러스 1이 되겠죠. 입실론 플러스 1. 자,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다. 어때요? 같아졌죠? 이렇게 뭐 기억을 하시고 있다가 바로 계산에 활용을 해도 되시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이제 9번 직류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발전기의 병렬 운전은 보시는 것과 같이 발전기 두 대를 어때요? 두 줄로 연결해서 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자, 이걸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직류발전기니까 직류 전원을 그려서 자, 이렇게 운용을 할 때 조건이 있겠죠. 첫째, 이 방향이 바뀌면 안 된다. 극성이 같아야 된다. 두 번째, 전압이 얘가 1.5V면 얘도 1.5V라야 한다. 단자 전압이 같아야 한다. 세 번째, 외부 특성 곡선이죠. 외부 특성 곡선. 곡선이 같아야 된다. 혹은 수하 특성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조건이죠. 조건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뭐 물론 교재에 다음에서 나오겠죠. 해서 전격 전압과 극성이 같을 것, 그리고 외부 특성 곡선이 같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수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도 외부 특성 곡선에서 공부를 하셨죠. 자, 다음 부하 분담식에서 부하 분담식은 뭐 그렇게 보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부하 분담은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나요? 변압기에서 다룰 수 있겠죠. 변압기에서 부하 분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큐납 모선 혹은 큐납선이라고도 하죠. 큐납선은 직권발전기와 복권발전기, 직권발전기와 복권발전기, 즉 다시 말해서 직렬 계좌가 있는 발전기예요. 계좌가 있는 발전기의 병렬 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바로 큐납선이 되겠습니다. 이 큐납선이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납선은 직렬 계좌가 있는 발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직렬 계좌가 있는 발전기의 직렬 계좌 RS와 RS 다시 사이에 굵고 짧은 선이 바로 큐납선이 되겠습니다. 큐납선은 직렬 계좌가 있는 발전기인데 직렬 계좌가 있는 발전기는 직권 발전기와 복권 발전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전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 주요 이런 이론 또는 원리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기의 기본 원리와 구조, 발전기의 기본 원리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동기의 기본 원리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겠죠. 자,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대해서 자, 간략하게 알아본다면은 첫 번째, 자기장 내에 두 번째, 도선을 설치하고 세 번째, 이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를 흘려준다는 것은 외부에 전원을 공급해준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회전력이 발생한다. 회전력 F가 발생을 하고, 회전력 F는 BIL 사인 세타, 회전력이니까 단위는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왼손을 엄지와 검지, 중지를 각각 90도가 되게 펼치고, 어때요? 회전력은 엄지 방향, 자기장은 검지 방향, 그리고 유도 전류는 중지 방향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장 내에 여기서는 계좌를 말하죠. 계좌 N극과 S극을 마주보고 설치한 것이고, 도선을 설치한다, 이게 전기자가 되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직류 전동기의 구조는 직류 발전기의 구조와 같이 계좌와 전기자, 정류자, 버릇이 개철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직류 전동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전동기의 특징에서 역기전력 했습니다만은, 역기전력은 발전기 전동기의 기본식에서 알 수가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식은 어때요? 극수와 총 도체수와 자속, 병렬, 회로수, 그리고 회전수가 주어졌을 때 PZ파이의 60A분의 N, 즉 K파이 N으로 유도 기전력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이 바로 E는 V 플러스 마이너스 IA RA인데, 플러스일 경우에, 부호가 플러스일 경우에 발전기의 기본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전동기의 기본식은 마이너스 IA R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동기의 기본식에서 전동기는 유도 기전력이 어떻게 되나요? 외부에 제공이 되는 단자 전압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분권 외부에 플러스 마이너스 V볼트를 인가하면은 부하 전류가, 전동기가 부하가 되는 거죠. 부하 전류가 흘러 들어가죠. 부하 흘러 들어가면은 다시 이 전류는 계자의 IF와 전기자의 IA가 흘러서 이 전기자의 시프트가 회전을 하죠. 축에 회전을 해서 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식을 알아봤고, 다음 회전 속도에 대한 식은 E는 K파이 N에서 회전 속도 N은 K 파이분의 2, 자, K 파이분의 2를 상수 K가 K분의 1도 상수고 K도 상수죠. 그래서 K 다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K 파이분의 2가 되고, E는 발전기 전동기의 기본식에서 파이분의 V 마이너스 IA RA가 N이 되고, N은 단위는 분당 회전수인 RPM이 되겠죠. 그래서 RPM, 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토크와 출력에서 토크 T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T는 오메가 분의 P죠. 자, 이제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유도하는 것을 시험 문제를 풀 때마다 유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킬로가씩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한 번은 보셔야죠. 자, 오메가는 2파이F죠. 2파이분의 P는 어때요? 이건 기계적 출력이에요. 기계적 출력이 되니까 어때요? 전기자에 걸리는 역기전력과 전기자 전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IA. 자, F는 주파수죠. 기본 파형이 1초에 발생. 즉 1초에 발생하는 기본 파형이 한번 지나가면은 전기자는 1회전을 하죠. 그래서 2파이분의 60분의 N, N은 분당 회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E는 어때요? BZ파이의 60A분의 N IA, 이렇게 어때요?
작성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60, 60 약분이 되고 n, n 약분이 되면은 돼요. 2파이 a분의 pz의 파이 ia. 즉 2파이 a분의 pz는 상수 k를 둘 수 있겠죠. 그래서 k 파이 ia가 토크 t의 기본식이다라는 게 단위는 토크에서 뉴턴 메타가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에 토크에서 2파이 a분의 pz 파이 ia 해서 계산 문제로서 적용이 되는 식이기도 합니다. 이 식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전동기 출력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식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P가 EIA다. P가 EIA다. 전기자에 걸리는 역기전력과 전기자 전류의 곱이 전동기의 출력, 기계적 출력을 말한다. 그래서 또 P0는 오메가 T 요 식에서 출력 P는 오메가 T가 되고 오메가는 2파이 F분의 T니까 2파이 F는 자, 이거 이제 60분의 NT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식인 시험 문제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EIA 이게 많이 활용이 되는 식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자, 토크에 있어서 전동기 출력에서 출력뿐만 아니라 토크도 계산을 했죠. 토크의 계산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식 토크는 K 파이 IA 뉴턴 메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계산식은 오메가 분의 P 이게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파이 F분의 P가 되고 2파이 60분의 N의 P가 되니까 이 식은 또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 2파이분의 60 곱하기 N분의 P로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2파이분의 60을 계산을 하면 9.55 N분의 P 이렇게 되고, N은 회전수니까 단위가 RPM이요, P는 출력이니까 단위가 와트가 되고, 토크의 단위는 뉴턴 메타가 된다. 만약에 단위를 바꿔서 킬로그램 메타로 바꾸라고 하면은, 그래서 9.55 뉴턴이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은 중력 가속도 9.8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0.975 N분의 P가 역시 토크인데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더라. 이렇게 단위를 보시고 구분하셔서 뭐를 상수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전동기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 전동기 해서 먼저 분권 전동기. 전동기나 발전기나 구조라든가 계산식이 같습니다. 단지 부호만 다르죠. 그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권 전동기의 역기전력 했습니다. 역기전력 E는 어때요? 기본식을 써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권에 있어서는 그럼 V에서 발전기는 플러스가 될 텐데 전동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IA에서 전압식, 전류식은 자, 분권이니까 어떻게 해요? IA가 어때요? A점에서 계좌회로와 그 다음에 부하 쪽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IA는 I 플러스 IF가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IF는 해서 I는 오메 법칙에서 R분의 V죠. RF분의 V로서 구할 수가 있고, I는 어때요? 출력, 단상 출력 P는 V 곱하기 I니까 그래서 V분의 P로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다음 분권 전동기의 특성 중요하죠. 분권 전동기의 특징은 분권 전동기는 정속도 전동기입니다. 그런데 정속도를 특성을 나타내는 전동기에 있어서 가장 정속도를 낼 수 있는 건 사실은 타여자 전동기죠.
자, 정속도 전동기로 찾으세요. 분권 전동기가 있고 타이자 전동기가 있다면 타이자 전동기가 답이 됩니다. 그러나 타이자 전동기가 없다면 자여자 전동기 중에서 정속도 전동기는 분권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분권의 특징이 뭐예요? 출력이 일정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동기의 출력은 어떻게 되나요? 회전수죠. 그래서 정속도. 만약에 분권 발전기의 특징, 정전압 발전기죠. 정전압 발전기다라고 이렇게 응용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권은 무여자 운전 금지. 그래서 무여자 운전 금지 기억을 하시고, 출력을 축에서, 전기자 축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부하로 연결할 때는 벨트 사용 금지. 그래서 기어나 체인을 사용해야 된다. 여기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직권 전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직류 발전기에서 그 회로도를 그려봤죠. 그래서 전동기에서는 지금 생략을 하는 겁니다. 왜? 회로 구성 다 같죠. 자, 직권 전동기는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이 돼 있다 해서, 사실은 직권 전동기의 첫 번째 특징이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전압식에서 전압식 E는 V-IARA인데, 직렬 계좌가 전기자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두 개죠. 그래서 RA 플러스 RS, 저항이 RA 저항과 RS 저항이 직렬로 되면 합성 저항은 더하면 되죠. 자, 이렇게 전압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 전류식이 되겠습니다. 전류식은 IA는 IS와 같고 I와 같다. 그래서 전류식. 세 번째 보시면 토크식. 토크는 K 파이 IA가 모든 전동기의 기본식입니다. 자, 그런데 직권에 한해서는 IA가 IS와 같고 I와 같으니까 IS 계좌 전류는 뭐하고 같아요? 파이와 같죠. IS와 IA가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파이와 IA가 같아서 파이를 IA로 쓸 수가 있다면은 KIA 제곱과 같다 해서 토크가 IA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토크는 또 이 파이는 이는 K 파이 N에서 돼요. 파이는 뭐하고 같아요? IS와 같고 IS는 IA와 같은데 회전수는 K 파이분의 2와 같으니까, 자, 파이가 IA와 같다면은 회전수와 IA는 반비례하니까 IA의 제곱은 반비례하니까 N제곱분의 1과 같다. 이것도 같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직류 전동기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 있죠. 네. 첫 번째, 부하 변동이 심하고 큰 기동 토크가 요구되는 이런 전차용 전동기, 지하철 열차, 권상기 같은 데 사용이 된다 해서 토크가 IA 제곱에 비례하는 모든 전동기 중에 최대의 기동 토크에서 최대 기동 토크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크다. 토크가 N제곱분의 1에 비례하니까 속도 변동률이 속도가, 힘은 기동 토크는 크지만 속도는 어때요? 빠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전격 전압, 무부하 운전에 위험하다. 그래서 무부하 운전 금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네 번째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첫 번째 속도 제어에서 E는 K 파이 N에서 N은 K 파이 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물론 K 다시 분의 파이의 E는 V 마이너스 IA RA.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N을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전압을 변경을 하는 전압 제어. 자, 저항을 변경을 하는 저항 제어. 계자를 변경을 하는 계자 제어. 자, 이렇게 해서 속도 제어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압 제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제어의 특징은 속도 제어 범위가 가장 광범위하다. 이게 특징이에요. 가장 광범위하니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종류도 세 가지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효율이 좋고 대표적인 방식이 워더 레오나드 방식과 일거너 방식과 직병렬 방식이 있습니다. 직병렬 방식이 있으며 전압 제어를 하는 동안에 토크가 바뀌지 않는다 해서 정토크 제어라고도 한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계자 제어는 정출력 제어다. 출력이 변하지 않아서 넓은 범위의 속도 제어는 부적당하다. 상대적으로 조정 범위가 좁다. 뭐에 비해서? 전압 제어에 비해서 조정 범위가 좁지만은 자, 계자 제어는 정밀 제어에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 제어는 전압 강화를 변화시켜서 제어하시는 건데 보기와 같이 V-IA RA에서 RA를 크게 한다면은 역지전력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비효율적이라서 그렇게 사용이 되지는 않는다. 효율이 떨어져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직류기의 손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류기의 손실은 무부하 손실과 부하 손실로 나뉘어진다. 이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류기, 변압기, 동기기, 유도기에서 어때요? 같이 다루고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가 나올 거다. 그래서 기본 프레임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손실은 첫 번째 고정 손실과 두 번째, 가변 손실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고정 손실과 가변 손실. 고정 손실은 변하지 않는 손실이요. 가변 손실은 따라서 변합니다. 뭐에 따라서? 부하 전류입니다. 부하 전류에 따라서 가변한다. 그럼 고정 손실은 부하 전류와 무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발생을 하는 손실로서 고정 손실은 철손과 기계손, 가변 손실은 동손과 표류 부하손. 자, 이렇게 이 가장 큰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을 꼭 기억을 이렇게 하셔야 되고, 고정 손실을 어때요? 우선 1차손, 그리고 무부하손이라고도 합니다. 가변 손실을 2차손, 그리고 부하손이라고도 하죠. 부하손. 철손을 PI, 동손을 PC. I는 철이 아연이니까 그 이니셜로 첨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C는 동이 코프니까 그 동의 이니셜이 C로 표기를 했다. 그리고 철소는 다시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전류 손실. 기계손은 풍손과 마찰손. 동손은 권선 저항에 의한 손실이다. 그래서 I 제곱 R의 열로 발생하는 손실이 되겠죠. 그리고 표류부하손이 기타손이 됩니다. 기타손. 자, 이렇게 해서 큰 프레임을 기억을 하시고 해서 첫 번째 보시면 철손, 철심 중에 자석이 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로서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전류 손실로 구분하는데 손실식이 있습니다. 손실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시그마 H 곱하기 FBM의 1.6성. F는 주파수고 BM은 최대 자속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전류 손실은 에지 커런트니까 P2로 나타내서 시그마 E의 TFBM. T는 두께예요. 두께. 자, F는 주파수, BM은 최대 자속 밀도의 2성에 비례한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전압이 일정할 경우에 BM은 뭐로 나타낼 F분의 V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BM을 F분의 V로 나타낸다면은 F분의 V 곱하기 F니까 여기는 F가 어때요? 약분이 돼서 없어지죠. 따라서 와전류 손실은 전압이 일정할 경우에 주파수와 무관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F분의 V의 1.6성이니까, 야, 이건 1.6이 되고 F를 곱하면은 이제 분모의 F 성분이 남아있죠.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주파수와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전압이 일정한 경우에 이것도 응용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기계손. 기계적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로 마찰손과 풍손이 있다. 그래서 기계손은 마찰손과 풍손으로 회전기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고정기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직류기의 효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기의 효율. 자, 효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범위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이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과 효율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효율은 에타로 나타내죠. 에타는 자, 기계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입력분의 출력이 되겠죠. 출력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테이지로 효율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전기 기계에서는 효율을 어떻게 나타내나요? 입력, 출력과 손실로 나타내는 것을 규약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발전기와 변압기, 발전기와 변압기는 출력기기예요. 전압이 출력이 되는 출력기기에 있어서의 규약 효율은 출력분의 출력으로 나타낸다. 그런데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 되어야 되니까 분모 출력에 플러스 손실을 하면 입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전동기는 전원을 입력해야 운영이 되는 입력기기입니다. 그래서 효율은 입력분의 입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이 입력분의 출력이라 해야 되죠. 그래서 분자를 입력의 손실을 빼면 출력이 되겠네요.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테이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직류기 효율을 발전기, 변압기와 전동기에 따라서 알아봤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직류기에 대한
이론, 구조, 공식, 특징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럼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직육이 빈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